코리 위네케 살인사건은 거의 30년에 걸쳐 진행된 법의학 미스터리입니다. 1992년 유망하고 사랑받는 22세의 코리 위네케가 아이오와 주 웨스트 리버티에 있는 자택에서 잔혹하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고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국이 우연히 범인을 발견하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밀이 있습니까? 다재다능한 남자.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 리버티는 인구가 4,000명도 안 되는 곳으로 모두가 서로를 알고 밤에 문을 잠그는 일이 거의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은 원래 단순한 삶의 속도로 평화로웠지만 1992년 비극이 닥쳐 유망한 청년 코리 위네케의 목숨을 앗아가고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코리 위네케는 다정한 성격과 늘 웃는 얼굴, 뛰어난 재능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청년입니다. 뛰어난 축구 선수로 유명한 코리와 그의 고등학교 코미스 축구팀은 주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여 웨스트 리버티의 작은 마을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코리는 조부모님이 운영하는 윙크스 바앤 그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음료 혼합에 대한 그의 열정은 18세 때 꽃피웠고 코리는 바에서 최고의 바텐더로 성장하여 고객에게 훌륭한 칵테일을 제공했습니다. 코리 위네케의 이미지는 밝은 미소, 유쾌한 성격, 뛰어난 재능으로 나타나 웨스트 리버티 커뮤니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같은 시기에 코리는 아름답고 지적인 소녀인 조디 호츠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리는 잘생긴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첫 만남부터 조디를 매료시켰습니다. 조디는 온유함과 지성으로 코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열정적이고 깊어졌습니다. 1992년에 코리와 조디는 조디의 아버지가 소유한 도시 외곽의 농장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디는 근처 은행에서 일을 계속했고 코리는 가축을 돌보고 들판에서 일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 코리와 조디는 공식적으로 약혼했으며 낭만적이고 행복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13일 코리와 조디의 행복한 삶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디는 떨리는 목소리와 광란의 공포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통화 내용은 끔찍한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끔찍한 순간. 그의 습관처럼 코리는 종종 바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조디는 그를 따라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6시 30분 조디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끔찍한 장면이 조디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곧 남편이 될 코리는 피범벅이 된 채 침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생명의 흔적도 없었고 몸도 차가웠습니다. 극도로 당황한 조디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남편이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은 새빨간 피로 물든 지저분한 침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코리 위네케는 딱딱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구타를 당해 온몸이 멍으로 뒤덮인 채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코리는 머리와 몸에 여러 차례 연속 공격을 가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잔인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리의 약혼자인 조디 호츠는 약혼자의 시신을 발견한 끔찍한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디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그녀는 오전 8시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떠났고 코리는 침대에 누워 자게 놔뒀다고 전했습니다. 조디는 오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개가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려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리가 일하러 바에 가야 할 시간에도 코리의 차가 여전히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리버티 경찰, 무스카틴 카운티 보안관부 및 아이오와 범죄수사국은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스카틴 카운티 보안관부에 전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주민이 코리의 집 근처 도로에서 피 묻은 금속,
야구 방망이를 발견했을 때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길 바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 검 결과 비네케는 신체에 대한 둔기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네케의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피 묻은 알루미늄 소프트볼 배트가 검사를 위해 범죄 수사국 실험실로 옮겨졌고 나중에 살인 무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지만 놀랍게도 가해자의 DNA나 지문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손이 닿지 않는 것 같고 경찰은 교착 상태에 빠져 범인을 찾는 노력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리 위네케 살인사건은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농부가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면서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었습니다. 농부는 코리가 살해된 날 오후 1시 30분쯤 정오에 코리의 집 근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살인 무기였던 금속 야구 방망이가 길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틱 손잡이 주위에 흰색 테이프가 있고 파란색 배럴에는 흰색으로 파워 플라이트 헤비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흰색 글자에는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스틱에도 바코드가 여전히 부착되어 있고 모서리가 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오전 9시쯤 이 길을 지나갈 때 농부가 야구 방망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단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살인 기간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부의 증언에 따르면 코리는 10월 13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수사기관이 당시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에 집중하는 동시에 알리바이 증거를 통해 용의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에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 후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해자와 범행 동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사건 현장에서 약탈이나 방해를 받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재산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도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집에 침입하거나 도둑이 잡히거나 집에 침입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통해 형사들은 이것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수행된 계획된 살인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가해자는 코리의 생활 습관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아침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잔인하게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온화한 청년이지만 과거 일부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러한 갈등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삶을 알아가던 중 코리의 과거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숨겨진 구석과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비밀과 증오의 단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점은 범죄 현장에서 약탈이나 교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형사들이 침입, 절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코리 위네케가 범인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자는 문을 부수거나 소음을 내지 않고 쉽게 코리의 집에 들어갔고 코리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리가 가해자를 신뢰했을 수도 있고 그가 살해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신뢰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람인 코리와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청년의 신원과 그를 둘러싼 생활, 인간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는 사건 수사관들을 놀라게 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진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온화하고 친절한 남자인 코리 위네케는 조디 호츠와 약혼하는 동안 비밀리에 3명의 다른 여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사건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해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용의자 목록도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코리와 관련된 신비한 여성, 특히 그의 비밀 관계를 발견한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코리의 약혼자인 조디 호츠가 그의 속임수를 발견하고 질투심 때문에 그를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알리바이 증거에 의해 빠르게 반박되었습니다. 조디는 코리가 살해당했을 때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은행에서 일했고 많은 동료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인자는 누구이며 사건에서 코리와 다른 세 여성의 관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의심의 소용돌이가 여성들을 휘감았다. 경찰은 그와 관련된 유력자 명단에 있는 나머지 여성 3명을 의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는 코리의 동료인 웬디 마샬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코리의 동료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코리는 10월 13일 이른 아침에 술집을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는 코리가 그의 동료인 웬디 마샬과 연결한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는 코리의 마지막 동료인 웬디에게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코리의 여성 동료인 웬디로부터 그가 사라진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웬디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10월 13일 아침 바를 떠났을 때 바에서 시간제 바텐더인 아네트 헤이젠을 만났습니다. 웬디는 아네트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코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네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리와 논쟁하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코리는 웬디를 다시 차로 데려가 차를 가져온 다음 그가 아네트를 데려가는 동안 웬디를 혼자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환되기 전 아네트 헤이제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코리 위네케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네트의 협조와 사건을 밝히려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네트는 코리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단지 성적인 관계일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네트는 코리가 10월 13일 웬디와 함께 바를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네트는 자신과 코리가 나중에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이전 관계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성적인 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네트는 또한 사건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10월 12일에는 처제의 지붕 공사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아네트의 처제에 의해 확인되어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아네트는 코리가 이전에 빌려준 책을 가져오기 위해 코리의 집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네트는 코리가 여러 번 문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으며 코리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네트는 신문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언에는 많은 의혹과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네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아네트는 테스트에 참여했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네트에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참고용일 뿐 아네트의 무죄를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복잡한 심리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찾기 위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네트 외에 코리와 연애 관계에 있었던 다른 2명의 여성인 웬디, 마샬과 제시카 윌리스도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수집 끝에 2 여성이 결정적인 순간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들어 2 여성을 피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코리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경찰은 코리가 사망한 후 몇 달 동안 400명을 인터뷰했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진 진실 25년 동안 코리 위네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7년 12월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이오와의 한 병원에서 경찰은 또 다른 사건의 증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양호실에 들어서자 걱정스러운 눈빛의 어린 소녀 제시카 베커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찰관이 어려운 사건 수사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시카는 수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은 제시카를 1992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녀가 고작 9살이었을 때 어느 여름 저녁 제시카는 친구 집을 방문하여 잠을 자러 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제시카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아마도 다음 순간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촛불을 켜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콜이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시카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이어진 다정한 말에 제시카는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여성은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제시카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고통 속에 쓰러지는 남자의 모습과 그의 죽음에 대한 콜리의 후회하는 고백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제시카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제시카가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에 들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살인의 본질과 여전히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잔혹한 가해자의 이미지에 극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시카가 이 비밀을 경찰에 폭로하면 가해자가 찾아와 모녀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어머니의 충고와 만류에 맞서 도덕적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진실을 가렸다. 제시카는 한밤중에 우는 여자의 정체를 제시카의 친히 모인 아네트 헤이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아네트는 제시카의 집에서 불과 몇 거리 떨어진 곳에 남동생 신우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네트는 콜이와 바람을 피웠고 그해 경찰의 신문을 받은 3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당국은 마침내 아네트의 주소를 찾았지만 콜이가 사망한 후 그 여성은 결혼하여 아네트 케이힐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을 받은 아네트는 1992년 증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콜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임을 확인하고 술집을 구입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베커의 증언에 직면하자 아네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시카는 아네트의 자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지만 아네트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마약 중독자이자 한때 아네트의 형제의 절친한 친구였던 스카페인이라는 새로운 증인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스카페인의 증언에 따르면 콜이가 사라진 날 밤 그는 아네트가 당황하여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캇은 아네트가 자신의 옷과 손에 피를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네트는 옷에 피가 아닌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지페인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네트의 설명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스캇은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이 피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서 돼지 도살장으로 일하며 혈액에 자주 노출돼 페인트 얼룩으로 착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스콧은 당시 자신이 중독자였기 때문에 항상 경찰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네트는 2018년 5월 31일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아네트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애인을 살해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콜이가 곧 결혼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콜이 살해, 용의자 아네트 케이힐에 대한 재판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네트가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목격한 제시카 베커와 피 묻은 옷을 태우는 아네트를 본 스콧 페인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시카를 믿고 비밀을 공유했던 제시카의 어머니도 소환됐습니다. 그녀는 콜이가 사라진 날 밤에 아네트를 만났다고 딸이 말했다고 확인했지만 침묵을 지킨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워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16시간의 치열한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아네트 케이힐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